네, 우선 합격증을 받았을 때 저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연세대 준비하던 친구가 자기 붙었다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때 알게 돼서 그때 다급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축하한다고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도중에 집에 오셔서 안아주시고 다시 회사로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재수를 했는데요.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1월 조기반에 초반에 들어가서 그냥 처음에는 초반에 버티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갈수록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토를 하기도 하고 앉아서 울면서 공부를 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쉬운 일만 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 생각해서 저는 꼭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믿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영역을 응시했는데요. 일단은 언어와 매체에서는 문법을 외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법을 그냥 무지성으로 모든 규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도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출에 나오는 문제들을 반복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규정이 나오는지 그걸 암기하고 실전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체는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언어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 문제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말고 풀어보면서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텍스트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텍스트 관점에서 수능 국어가 지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면서 기출을 풀면서 그거를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보통 이해하고 막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감수성보다는 객관적으로 또 읽는 게 보기를 보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를 했는데요. 우선은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양치기를 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양치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맞출 수 있는 것에 그칠 수 있고 보통 개념을 이용해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보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자기가 아는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대성 기숙학원의 조재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어는 일단은 국어랑 비슷하다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언어기 때문에 단어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려면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고 그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모르는 단어 적어가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외우게 됐으면은 이제 수능 평가원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보통 재진술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왔던 표현이 그 뒤에서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지 다른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지 그걸 붙여 읽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정치와 법은 제가 재수를 하면서 처음 선택했던 과목이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평소에 정치나 법에도 관심이 없고 잘 몰랐던 터라 일단은 개념만 인강을 듣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걸 열심히 들었는데요. 개념 인강을 듣고 기출을 풀면서 선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냥 이 개념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다른 표현에 이용되는지를 봤고요. 선지 하나하나를 노트에 적어가면서 계속 개념 필기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풀고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가면서 봤고요. 사회문화는 탐구 과목이기 때문에 물론 개념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사회문화가 개념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위한 문제, 퍼즐 맞추기 문제 약간 그런 경향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기출만 계속 풀다기보다는 기출을 확실하게 한 뒤에 낯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사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치와 법은 강남대성 학원의 박상영 선생님과 이법진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사회문화도 강남대성 학원의 권한상 선생님과 전민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두 분 모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수를 하면서 기숙학원이 있다 보니까 몸도 많이 망가지고 많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즌 때 또 최대 가장은 다시 돌아왔을 때 재수학원에서 몸이 망가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학원 선생님들 가르쳐 주시는 것만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철 쌤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든든한 기반이 되면서도 굳건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설팅 받을 때도 사실 제 성적으로는 그냥 추상적인 느낌만 알고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상담을 받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다음 실기 전에도 영철 쌤이 많이 조언해 주시고 화이팅 넘치게 해주시니까 정말 불안하지 않고 신뢰도 있게 많이 운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는 수능 전에 한 달 정도 동네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 학원에서는 제 운동 역량과는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기억도 있고요. 그러나 체대가자 학원에서는 운동 전뿐만 아니라 운동 끝난 후에도 체력 관리나 개개인에 맞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부상 당할 일이 거의 없고요. 불안감이 없을 정도로 그냥 운동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실기적인 부분에서도 체육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 학교 실기에 맞게 운동을 잘할 수 있었고 그 실전 연습이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매주 테스트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잘할 수 있어서 정작 실기장에 갔을 때는 긴장을 많이 안 할 수 있었던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은 정말 힘들고 고되고 지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 말 듣고 저는 힘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건물은 지하의 깊이가 높이를 결정하고 사람은 고생의 깊이가 인격의 높이를 정하고 민족은 고난의 깊이가 영광의 높이를 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낮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높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믿고 열심히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버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고요. 여러분도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가자 화이팅!